입니다. 셀트리온이 연매출 8조 6천억 시장인 로슈의 오크리브스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CTP53 관련해서 임상 3상에 돌입했습니다. 자, 퍼스트 무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오전장에 셀트리온의 주가는 장중 17만 1,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면서 이 견조한 흐름세를 5일선 윗단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하면서 추세 전환도 지금 일주일째 단기 추세 전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주봉상에서도 지금 5주 연속으로 상승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17만원대를 지금 넘어서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월봉상에서는 좀 더 한 18만원대 위로 올라가야 장기 추세 전환이 올해 3월달 이후로 바뀌었던 부분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자, 오전장에 이제 아침에 17만원 부근에서 좀 등락을 하다가 10시 54분에 17만원대를 넘어서 17만 1,000원대, 지금 17만 800원대, 17만원대에서 견조한 흐름세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급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6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요. 자, 외국계 흐름들이 셀트리온 쪽에 합병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중에 또 수급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오늘도 장중 신청 물량이 13만 2,283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서만 좀 사주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을 체결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올라가면서 사주진 않고 떨어질 때는 주가 방어하는 어떤 흐름으로 장중에 체결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락률로 보시게 되면 한 일주일 사이에 조금씩 그래도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도 한 7% 가까이 일단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어떤 라인이 16만원대 중반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이 돌파되고 난 다음에 지지를 좀 견조하게 하면서요. 올해 가장 고가권에 해당되는 가격이 여기잖아요. 18만원대. 이 가격을 좀 넘어가게 되면 이 월봉상으로서도 이제 20만원대 가격, 그러면 장기 추세도 바뀌는 이런 변곡점들이 연말이라든 연초, 내년도의 흐름들이 좋아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25만원대에서 30만원대의 흐름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 어떤 위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번만큼 쓴다. 한국의 K제약바이오 거침없는 R&D 투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연구개발비,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기반되고 있는 게 일단 투자입니다. 투자가 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데 여기에서 독보적으로 셀트리온이 국내에서 R&D 투자에 선봉장에 서서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지요. 연매출 1조 이상의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3분기까지 평균 1,000억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자금 투여한 게 이제 셀트리온이다. 2,000억대죠. 2,335억. 매출액 대비해서 13.0인데요. 합병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전 영업이 에비타 기준으로 3조에 도달하게 되면 1조 이상을 이제 R&D에 투자하겠다. 예상 시점은 2025년도라고 했거든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인데요. 해외하고 좀 비교를 좀 살펴보면요. R&D 비용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이나 유럽계 제약바이오 업사들이 그냥 매출을 잘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요거 과거 자료이기도 합니다만 이 머크라든지 그 다음에 로슈라든지 로슈 같은 경우는 2028년도, 2020, 30년도 1등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초의 자료인데요. 매출액 대비해서 22%, 그 다음에 뭐, 미국 머크 같은 경우에는 뭐 23%, 그죠? 그 다음 112 같은 경우가 올해 정말 이렇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매출액 대비해서 25%의 R&D 비용을 쓰고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LG학 쪽에 이제 뭐 생명과학이 이제 작년도 매출액 대비해서는 한 30%, SK바이오팜이 50% 이렇게.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작년도에 18%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일단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기준으로 가장 조금 작은 데가 이제 룬드백인데요. 여기도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3조 정도는 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룬드백이 최저다 이렇게 최저 수준이 한 3조니까요. 국내에서 이제 1조 이야기가 2025년도니까 K바이오가 좀 더 이제 글로벌 뭐 블록버스터를 내고 하면 R&D 비중이 좀 더 많아져야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 제약바이오에서 글로벌 뭐 탑 50 안에도 들어가고 탑 30, 탑 20. 근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다케다 제약이라든지 아스텔라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에자이도 있죠. 에자이도 있고 오츠카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R&D 비용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희귀질환 쪽에 뭐 알렉시온이라든지 버텍스 같은 경우에도 R&D 비용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국내의 어떤 R&D 비용 1등입니다만 좀 더 R&D 비용을 이제 본 만큼 많이 써서 2030년도에 12조 매출을 가기 위해서 M&A와 더불어서 R&D 비용은 계속 뭐 증가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당위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오크레부스 관련되는 부분, 시밀러, 셀트리온이 램시마, 그 다음에 뭐 허주마, 툭시마에서 바이오시밀러 이제 퍼스트 무브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지금 퍼스트 무브가 없죠. 그러니까 뭐 많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해서 후속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나옵니다만 바이오시밀러 전략에서 가장 이제 향후에 중요한 부분이 여전히 퍼스트 무브 전략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한 6개월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이 먹고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관리입니다. 비용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서 공정 관리 비용이 좀 줄어야 되는데 셀트리온 이 부분은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브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오크레부스 관련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퍼스트 무브에 근접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슈의 이제 다발성 경합증 오크레부스는 로슈 매출 순위에서는 한 5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매출액 수준이 한 7% 전체 매출 중에서 크기 때문에 상당히 로슈 입장에서도 중요한 오리지널 약물인데요. 오크레부스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오크레부스가 작년도에 우리 하나로 보면 8조 6천억 대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미국 관련되는 매출이 6조 6천억 대. 그래서 이 오크레부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올해 4월달, 5월달에 이제 EMA하고 FDA에 삼상 관련된 IND 신청을 했고요. 6월달에 FDA로부터는 IND 승인을 받았고 EMA 이제 결정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상이 진행되면 5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삼상을 통해서 유효성, 약동학, 안전성 등을 비교하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렇게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발성이라는 거는 여러 군데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요거 비슷한 말이 또 특발성인데 특발성은 뭐 원인을 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걸 뭐 특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경화라는 말 자체는 좀 딱딱해진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탈수초성 질환 이게 수초라고 하는 게 요 그림을 제가 좀 동반을 해드리면 요 뒤에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수초는 요런 형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이제 구리가 있으면 밖에 이렇게 플라스틱 그 형태 합성 수지 형태로 이렇게 그 전선 피복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벗겨지는 겁니다.
예, 벗겨지는 거죠. 보통은 이게 중추신경계에는 면역세포가 이렇게 침범하지 않거든요. 뇌나 척수 이런데. 근데 어떠한 이유로 알 수는 없지만 이 면역세포가 이쪽에 이제 중추신경 뇌나 척수 쪽에 이제 침입을 해서 이제 이 그 수초를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이 있으면 안전하게 이렇게 피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벗겨지면 문제가 생기듯이 이게 수초가 벗겨져서 탈수초증 어떤 질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이상 감각이 정상이 나온다든지 운동 장애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게 완치가 되지 않고 평생 이렇게 약을 써야 되는 요런 질환이다. 이렇게 보면 임상적으로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어떤 소견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발병 원인은 이제 불분명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제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겨서 이 신경세포를 공격해서 그 수초 이제 절연 부분들을 파괴를 해서 여러 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 오크레부스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의 종류 중에서 이제 B세포의 표면에 있는 CD20 관련되는 단백질을 인간화한 이제 단일 클론 항체로 만들어 가지고 이 활성을 조절해서 뭐 하는 이 항체 약물입니다. 2017년도에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뭐 도입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크레부스가 2028년도에 10조가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 바이오시밀러의 움직임이 좀 조용해요. 다발성 경화증의 그 치료제의 종류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예, 국내에서 이제 허가 받아 있는 것들이 뭐 이 노바티스하고 이제 바이오젠이 많이 이제 과거에 좀 활발했거든요. 뭐 이런 갈레니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베타테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레비프 그 다음에 뭐 티사브르 이런 것들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뭐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승인받았던 2017년도에 나왔던 로슈의 오크레부스가 가장 이제 매출 규모는 큽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 구성된 중추신경경에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다. 예. 여성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젊은 층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크레부스의 바이오시밀러가 좀 더딘 이유 자체가 미국의 어떤 독점 판매권 만료 시기가 뭐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올해 12월 이제 물질 특허는 만료가 되는데요. 이 에버그린 전략으로 2029년, 2036년도에 용법 용량 특허가 일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출시하는 회사와 특허권 관련되는 이제 분쟁, 침해 금지 소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슈가 이제 이런 방어 전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발 중인 어떤 바이오시밀러가 셀트리온하고 이제 이란의 뭐 시나젠의 엑사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CTP53이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바이오시밀러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이제 뭐 특허권 소송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암젠의 암제비타가 그 퍼스트 무브로 출시가 됐잖아요. 그 출시를 협상을 진행해서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 바이오시밀러 퍼스트 무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올해 이제 2023년도에 추가 이제 파이프라인 후보군 중에서 매출액이 이제 오크레부스보다 좀 많은 거 있습니다만 오크레부스도 있고 그다음 향후에 지금 이제 개발 중인 여기는 임상에 들어가는 게 개발당이죠. 키투르다, 옵디보 여기가 시장 규모 크고요. 얀센의 이제 다잘렉스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 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노피의 두피젠트 같은 경우에는 저 아토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바이오시밀러 개발 같은 경우에나 임상 과정 부분들 여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R&D 비용이 합병 이후에도 투자 재원을 마련해서 M&A라든지 이런 R&D 가치에도 계속 투자를 하는 어떤 부분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17만 원대가 지지되면서 흐름들이 유지하는 이 옷장에서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